구독해주세요. 이를 뽑자고 하는 치과는 과잉 진료가 맞나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경우에는 이를 빼야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를 빼지 않아도 좋습니다. 보통은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치아가 신경치료가 안 이루어지거나 또는 신경치료를 했는데 신경 잔상가 남아서 깨끗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뿌리 끝에 처음에 자그마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유가종이라는 이름으로 조그맣게 생겼다가 점점 커지면 그게 껍질을 가진 낭 형태의 시스틱 체인지, 낭종성 변화를 일으키면서 껍질이 있는 염증이 되고 그 염증은 재발이 잘 돼요. 근데 그 염증이 더 커지면 치조골을 뚫고 잇몸 바깥에 종기처럼 노란 고름 꼭대기를 만들면서 누공이라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염증은 쉽게 치료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대개의 경우는 신경치료로 그것을 없애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 지나거나 그 치근단에 있는 치근단 낭이 너무 커진 경우에는 신경치료로 없앨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발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모든 치아를 다 뿌리 끝에 염증이 있다고 해서 빼는 건 아닙니다. 구독해주세요. 제가 치과 치료가 무서워서 그런데요. 항생제만 먹고 치료 가능할까요? 우리가 염증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세균이 있다는 거고요. 우리 몸의 대부분이 아프다는 건 감염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 염증은 어디로부터 비롯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충치가 있어서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원인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항생제로 증상만 완화시킨다고 해서 그 염증이 낫지는 않죠. 그러니까 신경치료를 해주고 항생제를 동반해서 먹는다면 나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약만 드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약을 드시고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속에서는 아프지 않으면서 골파계가 진행되고 나중에 이가 흔들려서 이를 빼야 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치과 치료를 동반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음식이나 어떤 다른 것들 때문에 이를 덜 닦아서 잇몸의 일시적 염증이 뿌리 끝이 아니라 치아와 잇몸 주변 그 경계부에서 나타났다면 이를 잘 닦고 항생제를 드셨을 때 가라앉는 경우들이 있죠. 민간요법으로 해결 가능하나요? 민간요법도 물론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진단이 나온 상태에서 민간요법이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보조제 약제가 도움이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개의 경우 치과는 무서워서 참다 탈이 나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정기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어떤 특별한 방법을 전문가의 이야기를 무시할 정도로 너무 맹신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구독해!